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오늘 흑수저 모여라 카페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0.5%입니다. 금리 올릴 때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마구마구 올린 미 연준인데요, 내릴 때도 화끈하게 내리네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빅컷을 한다고 전망한 기관들이 많았을까요? 오늘 자료를 보시면 두 기관 빼고는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금리 예측은 힘든 거예요. 파월도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 본인도 잘 몰라요. 연준 의원들끼리 이야기해보고 서로 의견 일치시켜서 파월 아저씨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금리가 언제 내릴지, 그리고 얼마나 내릴지를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하나요? 작년만 해도 금리 내린다 했는데 결국 안 내렸잖아요. 올해도 9월이나 돼서야 처음으로 내렸고요. 그것도 0.5%나 한꺼번에 내렸고요. 그러니까 단기적 예측은 맞출 수도 없고요,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기적인 추이예요. 제가 아파트 가격은 금리와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벌써 5만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작년 초부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집가격 오른다고 말했던 근거가 바로 금리와 공급량이랬잖아요. 인구가 준다든지, 경기가 안 좋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거 왜 따지고 있냐고요. 이것저것 수십 가지 경제 변수를 보면서 집가격 예측하는 분들을 헛똑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핵심을 보셔야죠. 작년에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거라 했고요, 공급량은 점점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 추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은 단기적 조정인 거예요. 금리가 미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2023년부터 지금까지 집가격은 계속 회복했잖아요.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 순간적으로 시장은 조정을 맞겠죠. 하지만 용수철을 누르면 순간적으로는 움츠러들지만 결국 눌린 만큼 용수철은 더 크게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전 유튜브 영상에서 대출 규제는 오히려 금매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한 거잖아요. 향후 금리가 내려가는데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젠 미연준이 금리를 빅컷으로 내려버렸네요. 무주택자분들은 대출 규제로 조정장이 길어지길 어서 기도하세요. 눈치 빠른 무주택자분들은 이미 대출 규제 나왔을 때 더 열심히 현장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매수하고 있어요. 1주택자 중에서도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상급지 갈아타기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현장을 가보세요. 서울 신축 아파트들은 호가가 잘 안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 임장간 서울 어느 동네에서는요, 집도 안 보고 가계약금 송금하더라고요. 방구석에 앉아서 뉴스 기사 몇 개 읽어보니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엄청나게 떨어지실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형님들이 서울에 신축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그 집 싸게 파실 거예요? 정말 급한 사정 아니시면 싸게 안 팔아요. 왜냐면 내가 이 집을 팔고 상급지 가야 하는데 내 집을 싸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주춤하면 사연 있는 물건들을 금매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잡으셔야 해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던, 토지 허가제로 묶던,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던 집값은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애초에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집값이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왜 그랬겠어요. 정부가 알아서 가격 조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도 알아요.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상승폭을 작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면 상승폭이 작게 되는 게 아니라 상승폭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수많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집값이 더 폭등한 걸 우리는 똑똑히 봤잖아요.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고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걸 알잖아요. 그럼 대출 규제가 나오던 말던 지금 내 형편에 맞는 집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그래도 몇 개 매물 중에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폭등열차 출발하면 비로열 매물 하나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신고가 쓰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던 미국이 금리를 빅컷으로 내리건 상관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집가격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집가격에 거품이 끼고 결국 3기 신도시의 공급으로 그 거품은 터질 것이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흑수저분들보다 부동산 자산가분들이 더 많이 보시던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흑수저 출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힘내세요. 회사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부모는 내 돈 뜯어가고
제가 형님들 마음 다 압니다. 저 지금도 엄마 부양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포자기 하진 말았으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킵고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1억 모으고 언제 나도 아파트 사나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절약해서 돈 모아보세요. 돈 모으다 보면 다 길이 생깁니다. 진짜예요. 당장 투자 안 해도 돼요. 일단 절약하시고요. 부업해서 소득도 늘리시고요. 그럼 정말 생각지 못한 길들이 많이 보여요. 빛 하나 안 들어오는 터널 안을 걸어가고 있을 흑수저 동지분들, 저 흑수저의 신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